거기 구석에 음료수 박스 있지? 그거 들고 가. 음료수야? 그래, 병문안 갈 때 뭐라도 들고 가야지. 빈손으로 갈 거야? 괜히 돈 쓰지 말고. 평생을 가난한 집딸이라 무시당했던 며느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문안 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구석에 있던 음료수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서러움이 차올라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료수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복순, 올해 80살이신 분이었죠. 복순은 동네에서 짠순이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 별명이 붙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휴지 한 칸이라도 아껴야 돈을 모은다. 복순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재활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번 쓴 비닐봉지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었고 우유팩은 펼쳐서 도마로 재활용했습니다. 세탁기 헹군물은 커다란 대야에 받아서 화장실 변기 물 내릴 때 사용했죠. 아침에 쌀 씻은 물은 버리지 않고 화분에 주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복수는 단 한 번도 택시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서라도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며 물을 한 박스씩 사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무게를 80살 노인이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죠. 할머니, 택시 타세요.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세요? 택시? 그 돈이면 배추 2포기는 더 사지. 괜찮아, 나 팔팔해. 복순의 검소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식이라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그것도 아들이 억지로 데려갈 때나 했어요. 평소엔 집에서 간단히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고기는 몇 달에 한 번, 그것도 할인 코너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만 샀죠. 고기, 아이고, 나 그 돈이면 김치 10번 담가. 복순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켜지 않고 부채질을 했어요. 겨울엔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춰놓았습니다. 냉장고 문도 필요한 것만 꺼내고 재빨리 닫았죠. 이런 복순과 함께 사는 큰며느리 이선영, 올해 55살이었습니다. 선영은 남편 박준호와 함께 시어머니 복순과 한 집에 산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선영 부부가 본가로 합가하게 된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영과 준호는 젊은 시절부터 맞벌이로 모아둔 돈의 대출까지 받아서 친구 사업에 투자했었죠. 그 친구를 믿었던 겁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사업 계획서도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기였습니다.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잠적했고 선영 부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선영 부부는 결국 홀시어머니가 사시는 본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이 어느덧 10년째였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가 늘 답답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끼며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수는 이 아파트 말고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가 2채 더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도 꽤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가끔 외식도 하시죠. 고기도 좀 사드시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기, 아이고, 나 그 돈이면 김치 10번 담가.
그렇게 펑펑 쓰다간 돈 무서운 줄을 모르지.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순의 검소함은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등록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도 복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 대주냐? 너희가 벌어서 키워라. 나도 내 노후에 쓸 거야. 집에서 반찬을 만들 때도 재료를 아꼈습니다. 고기는 조금만 넣고 야채 위주로 반찬을 만들었죠. 과일도 제철 과일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샀습니다. 선영은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쓰면서 살지 왜 그렇게 아끼며 사는지 답답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도 가끔 푸념을 했죠. 어머니 성격이 원래 저래. 돈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하셔. 그런데 이상한 건 작은 며느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준호에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둘째 아들 준석과 그의 아내 민정이었죠. 민정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복순이 좋은 아파트를 따로 장만해줘서 지금은 강남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정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은 다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순은 민정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어머니, 요새 건강식품 좀 드세요. 제가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건 돈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괜찮아. 어머니, 그렇게 안 드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 알았어. 민정이 사다 준 건강식품은 복순이 고스란히 먹었습니다. 선영이 사다 드리려고 하면 사절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복순은 선영에게는 늘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둘째는 따로 사니까 지들끼리 잘 살라고 하고 우리는 한 식구잖니. 첫째는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잘 못 배웠을 테니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잘 가르쳐 줄 테니 잔소리 말고 잘 배워.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난한 집 못 배웠다는 말. 선영은 분명 친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선영을 사랑으로 키우셨고 선영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살림이 서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선영을 복수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으로 먹어야지. 조미료 넣어서 만든 게 무슨 음식이냐? 제철 음식만 잘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비싼 거 굳이 뭐하러 먹냐? 복순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사귀며 참았어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억울함은 선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선영의 삶을 뒤흔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선영은 회사에서 오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주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전주 한사랑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이 오늘 오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당장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디 병원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주 한사랑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선영은 가방을 챙겨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선영은 서둘러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친정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영의 아버지는 선영이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전주에서 혼자 사셨죠.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면서 근근히 살아가셨어요. 선영은 친정엄마에게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10년 전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더욱 발길이 뜸해졌어요. 빚을 갚느라 바쁘기도 하고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가본 게 미안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니.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버스가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커튼을 젖히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선영아 왔구나. 미안해, 엄마가 걱정하게 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요? 슈퍼 문 닫고 집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미끄러웠나 봐. 그냥 헛디뎠어.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게 분명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정형외과 전문의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어머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대퇴골에 골절이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금이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러졌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자연 치유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금속 핀을 넣어서 뼈를 고정해야 해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금속 핀 삽입 수술이라 대략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입원비까지 합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500만 원.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통장에는 다음 달 생활비로 쓸 돈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한 후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저축은커녕 그날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대느라 남은 돈이 없었어요. 일단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검사 받고 결과 보고 수술 날짜는 내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선영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술해야 한다잖아요. 수술비가 부담스럽지? 엄마가 미안해. 슈퍼 정리하면 조금은 있어. 그걸로 하면 되지 뭐. 어머니의 슈퍼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선영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선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선영은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장모님은 어때? 남편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 수술해야 한대. 수술? 심각한 거야? 금속 핀을 넣는 수술이래. 안 하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든대? 500 정도 든대. 입원비 포함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려 봐야겠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 갚을 빚도 아직 남아있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줄 수 있어? 나는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말씀드려 볼게. 정말 꼭 좀 말씀드려줘. 미안해. 알았어. 걱정 마. 내일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말을 전해준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저녁 무렵에야 퇴근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엄마가 병원에서 아직 안 오셨어.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오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물리치료 다녀오시면 기회 봐서 내일 다시 말씀드려 볼게. 여보, 알았어. 내일 꼭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준호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물어보면 핑계만 댔어요. 오늘은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요즘 허리가 아프시대. 타이밍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타이밍에 말씀드릴게. 사흘째 되는 날 선영은 참다 못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대체 언제까지 미룰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알아. 근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성격이 어때서? 며느리 친정 엄마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말도 못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돈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잖아. 손자 등록금도 안 보태주시던 분인데 장모님 수술비를 내주실 것 같아? 그래도 말은 해봐야 하잖아. 당신이 아들이잖아. 선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복순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어머니 모시고 저녁 드릴 때 슬쩍 말씀드려 볼게. 슬쩍? 슬쩍이 뭐야?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드린다고. 너무 다그치지 마.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날 저녁 준호는 식사 시간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도 옆에 앉아 남편의 입만 바라봤어요. 준호는 국을 떠먹으며 몇 번이나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왜 무슨 일이야? 복순이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 그래, 겨울이니까 춥지. 준호는 또다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영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선영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장모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장모님?
무슨 일인데? 복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 그건 안 됐네. 많이 다치셨어? 네, 수술을 해야 한대요. 금속 핀을 넣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게 수술비가 좀 드는데.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얼마나 드는데? 500 정도요. 500. 복수는 짧게 말하고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자. 밥이 식겠다. 복수는 대답 대신 밥만 계속 떠먹었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복수는 분명히 다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복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선영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당신이 우물쭈물하니까 어머니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잖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모르시는 거 아냐? 내가 끝까지 말을 안 했잖아. 다 들으셨어. 분명히 눈치채셨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았어. 내일 다시 제대로 말씀드릴게. 됐어. 당신한테는 더 이상 기대 안 해.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어요. 복수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다쳤다는 소리, 수술비가 500이라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돈을 주면 또 버릇이 되는 거 아닐까? 복수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한 번 주면 또 손 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고생하며 산 며느리. 말은 안 했지만 복순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복수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선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침 드세요. 선영은 밥상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선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밖에 없네.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요. 꺼내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서 상에 올렸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복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큰애 요즘 왜 저래? 아들 준호에게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했던 거죠.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부러 그릇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복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네. 복순이 중얼거렸지만 선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청소를 하면서도 청소기를 거칠게 밀었어요.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옷을 던지듯이 널었죠.
조심해서 좀 해. 옷이 늘어나잖아. 복순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대로 빨래를 널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저것 참.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밥과 국만 간단히 차려냈어요. 반찬도 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복순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밥도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면 드실 수 있잖아요. 선영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복순이 눈을 부라렸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죠.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선영은 살림을 하면서도 계속 퉁명스러웠어요. 세탁기를 돌릴 때도 문을 쾅 닫았고 식기를 정리할 때도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직접 맞서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버텨왔죠. 다만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돈 문제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동료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친정 어머니가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그럼 회사에 복지 대출 신청해 보세요. 긴급 가족 의료비로 신청하면 금리도 낮고 승인도 빨리 나올 거예요. 정말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인사팀에 가서 신청서 받으면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영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바로 인사팀에 들러서 서류를 받아왔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엄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어. 선영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대출 승인이 날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선영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서 그릇 소리도 덜 났어요. 복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미경이었어요. 미경아, 나야. 선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래. 애들 키우느라 바빠 죽겠어.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선영은 아파트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밖은 어두웠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 어머,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 드는데 미안하지만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갚느라 여유가 없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선영이야. 선영아,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다. 잘 지내. 수진아, 사실은 부탁이 좀 있어서 전화했어. 선영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상, 수술비, 자신의 어려운 형편까지.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선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나도 요즘 남편 사업이 안 좋아져서 빡빡하게 살고 있어. 예전에 너한테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잖아. 아, 그렇지.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선영은 10년 전 사기를 당했을 때 수진에게 100만 원을 빌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 미안해. 전화를 끊고 선영은 현관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에휴,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선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인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나 선영이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언니가 정말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선영은 또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전세 대출 갚느라 매달 빠듯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구나, 알았어. 괜찮아.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고마워. 알아봐줘서. 전화를 끊고 선영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 대출이 안 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데. 엄마는 어떡하지?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순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현관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랑 전화하는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500만 원, 수술비, 엄마라는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현관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회사 대출이 안 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데.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흐느끼는 소리. 복순의 가슴이 무언가에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순은 쓰레기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복순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 복순은 짧게 대답하고는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들었을까요? 복순은 쓰레기를 버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복순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쓰레기 버리셨어요? 응. 복순은 짧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사 대출이 안 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데. 엄마는 어떡하지? 복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모른 척한 건가?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번 돈을 주면 또 버릇이 되는 거 아닐까? 복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선영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다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해? 선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의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렸고 선영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복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복순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내 전화를 들으셨을까?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복순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어요.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복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선영은 어색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순이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선영은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선영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선영은 밥상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선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복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선영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복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릇을 3개 부딪혔어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애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복수는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를 들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저러는 거였죠. 하지만 복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직접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퉁퉁거리기만 하고. 복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자신도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선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가 며칠 전 신청한 복지 대출 결과를 확인했어요. 선영 씨, 안타깝지만 대출 신청이 반려됐어요. 네. 왜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기준에 미달해요. 기존 대출 상환 이력도 좋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선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꺼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선영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대출 안 됐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형편이.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선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선영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냄비를 거칠게 다뤘어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저것 참 유치하게도. 복수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어요. 저녁상을 차릴 때도 선영은 밥그릇을 쾅쾅 내려놓았습니다. 반찬도 김치 하나만 덜렁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복순이 인상을 썼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꺼내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는 거야? 복순이 중얼거렸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회사 일? 회사 일이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해도 돼?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복순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작은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정이 왔구나. 들어와. 복순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민정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아주버님, 형님도 계세요? 네, 저녁 먹고 있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작은 애 좋아하는 커피 내와. 복수는 민정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왔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저희가 요즘 아파트 이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는 데가 좀 낡아서요. 아파트 이사? 네. 강남에 괜찮은 데를 찾았는데 좀 더 좋은 평수로 가려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민정이 복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3천 정도요.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어머니,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시겠어? 3천만 원이나? 선영은 숨을 죽이고 복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3천? 복순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이자는 무슨? 가족인데.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송금해 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정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 3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신다고?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나는 500만 원도 못 구했는데, 내 친정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동서는 3천만 원을 그냥 받아? 아파트 이사 간다고? 그건 급한 일도 아닌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했어요. 서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정과 복순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네, 꼭 갚을게요. 그나저나 준석이는 잘 지내지? 네, 남편도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려서 바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 동서 왔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선영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 선영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만 이래? 나는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동서는 3천만 원을 그냥 받아? 선영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으시는데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동서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왜 저렇게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시는 거야? 선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정이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가실 때 알려주세요. 오후에 갈 거야. 2시쯤? 네, 알겠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쉬세요. 민정이 나가고 복수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이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정이 친정이 재력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래도 됐어. 네 동생 내일은 신경 쓰지 마. 복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뭐야? 10년 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친구들한테 머리 숙이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회사 대출도 안 돼서 절망했는데 동서는 그냥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받아? 선영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전주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선영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이야? 회사 대출도 안 됐어. 친구들도 다 형편이 안 좋대.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선영아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어떻게 해요?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선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선영아, 울지 마. 조금만 참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선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복수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 애가 많이 힘들구나.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서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지. 왜 저렇게만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계속 퉁명스러웠어요. 청소를 할 때도 청소기를 거칠게 밀었고 빨래를 넣을 때도 옷을 던지듯이 널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선영은 아침마다 최소한의 식사만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김치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네. 복순이 투덜거렸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 수 없었죠. 아침을 먹고 황급히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영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동서 민정이 3천만 원을 받던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이사 간다고 3천만 원을. 그것도 그냥 선뜻. 내 엄마는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못하고 계시는데 선영은 컴퓨터 자판을 내려쳤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또 울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뭐야?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동서는 가끔 얼굴 한번 비치고 가면서 돈을 쉽게 받아가는데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전주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복순과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선영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복순이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세요.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뭐, 저녁도 안 차려? 어머니도 손이 있으시잖아요. 알아서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왜 그래?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래? 준호가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도 지쳤어요. 선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나도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 일 때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수술 날짜 정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말씀드려서 뭐해요? 동서는 3천만 원 받아가는데 우리는 5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당신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다 들었어요. 동서 왔을 때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나도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엄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근데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1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말한다고 들어주시겠냐고요. 당신, 동서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파트 이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고요. 선영은 울먹였습니다. 근데 나는 못하겠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못 배웠다고 10년 동안 그 말 들으면서 살았는데 가난한 집 딸 뭐 보고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당신 그래도 장모님이 더 중요하잖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허락을 안 해요. 선영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거실에서 복수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 애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복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지. 복수는 자책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못 배웠다고 그런 말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게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방 안에서 전주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선영아, 왜? 또 울었어?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수술비를 못 구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 선영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어떻게 해요? 슈퍼 정리해봤자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 나 정말 무능해요. 엄마 하나 못 살리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수는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저 애는 끝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하겠구나. 복수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복수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 애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나서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자존심 때문에 절대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몰래 줘야겠구나.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복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전주에 가야 했어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전주 다녀올게요. 선영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전주? 왜?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 다녀와. 네. 선영이 돌아서려는데 복순이 불렀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네. 병문안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이거 들고 가. 복수는 거실 구석에 있던 음료수 박스를 큰 봉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음료수야. 집에 있던 건데 병원 가면서 들고 가. 괜히 돈 쓰지 말고. 선영은 봉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무겁긴 한데 그래도 가져가.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선영은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순은 창문으로 며느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애가 음료수 박스 안을 열어볼까?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전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음료수 박스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가 음료수를 주시다니. 선영은 의아했습니다. 평소 복수는 집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아껴서 쓰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음료수 한 박스를 선뜻 내주다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병문안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겠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며느리를 생각해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수술비를 아직 못 구했다고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봤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영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손 한 번 제대로 벌려보지 못했어요. 동서는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500만 원도 못 구했을까? 내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였나? 선영은 자책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 버스는 전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무거운 봉지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선영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또 이렇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리만 좀 아픈데 뭐.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많이 아픈 게 분명했어요. 엄마, 이거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선영은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에 고맙네. 나중에 전화로라도 인사드려야겠다. 엄마, 목 마르시죠?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그래, 마셔볼까? 선영은 봉지를 열고 음료수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려고 뚜껑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박스 안에 봉투가 왜 들어있지? 선영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접힌 1,0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복순의 글씨였어요. 큰애야, 이건 내 친정엄마 병원비로 써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도 나도 여자니까 그 마음 안다. 순간 선영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아, 왜 그래?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000만 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 1,000만 원? 어머니도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리 조심하세요. 선영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걸 보내주신 거야? 내 음료수 박스 안에 몰래 넣어주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선영은 메모지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메모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엄마, 저 어떡해요? 시어머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오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동서만 편애한다고, 나만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영아, 울지 마. 내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셔.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엄마, 저 정말 부끄러워요.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굴고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서운하게 해드렸는데.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속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그분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침대에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이 돈으로 수술하세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선영아. 그리고 내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네, 엄마.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선영은 간호사실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레 오전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병원비 입금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선영은 다시 어머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모레 수술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수술실 들어가신대요. 그래, 알았어. 이제 마음이 놓이네. 엄마, 저도 모레 아침에 올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딸. 선영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선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 무뚝뚝하고 말 수 없던 그 모습.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제가 자존심 때문에 입을 못 열어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저녁 무렵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떡집에서 인절미도 한 상자 샀죠. 이걸로 감사 인사를 대신해야지.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준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들어서자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사돈댁은 괜찮으셔? 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봉투를 발견했구나. 어머니, 이거. 선영은 꽃다발과 떡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어머니, 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일어나라니까. 복수는 황급히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퉁명스럽게 굴어서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큰 돈을 어떻게 이렇게 선뜻. 큰 돈 아니야. 평생 모은 거지만 쓸 때 있으면 써야지. 어머니. 선영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내 엄마 수술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해. 네, 어머니. 모레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다. 나도 마음이 놓이네. 복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복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일은 비밀이야. 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너희가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니. 당연하죠. 다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도 며느리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당신 왔어? 준호는 아내가 벌써 돌아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응, 조금 전에 왔어. 장모님은 괜찮으셔? 응, 괜찮으셔. 모레 수술하기로 했어.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수술비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알았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을 차렸어요. 복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선영은 공손하게 밥상을 올렸습니다. 복수는 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다 뭐야? 반찬이 이렇게 많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복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했어요. 어머니, 생선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구웠어요. 선영이 생선을 복순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네. 복수는 생선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구나. 복수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며느리.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는지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딸이라고 제대로 못 배웠다고 내가 참 심했지. 복수는 속으로 반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데 복순이 들어왔어요. 선영아, 네 어머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군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서툴러서. 아니야. 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어. 가난한 집딸이라고 못 배웠다고 그런 말도 했지. 어머니,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복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영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선영은 손을 닫고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제부터는 진짜 식구처럼 지내자. 네, 어머니. 두 여자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음료수 박스 안에 몰래 넣어주셨어. 나도 병원 가서 알았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잘해드려야 해.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어머니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돼. 부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복수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드디어 빚을 갚았어요. 옛날에 엄마를 못 살린 그 빚을. 복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복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친정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어요. 재활치료도 잘 받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몇 달 후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선영은 매주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 시어머니 복순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복순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선영은 공손하게 밥상을 올렸습니다. 복순은 상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고맙다. 요즘 네가 다시 밝아져서 정말 다행이고 잘 챙겨줘서 고맙구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먹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편안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집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큰애야,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김장은 둘이 하는 게 빠르지. 같이 하자. 복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선영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배추가 올해는 싱싱하네. 좋은 거로 잘 샀어. 어머니가 알려주신 시장 아주머니한테 샀어요. 정말 좋은 걸로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야. 오래 단골로 지내면 더 잘해주실 거야.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손이 시렵고 매운 양념이 코를 찔렀지만 둘 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선영아, 얼굴 좀 봐. 양념이 묻었네. 복순이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얼굴 트면 어떡해. 복수는 정성스럽게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내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시다니. 김치를 다 버무리고 통에 담았습니다. 큰 김치통 3개가 가득 찼어요. 어머니, 하나는 친정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엄마도 김치 좋아하시잖아. 갖다 드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사돈 어른도 건강하셔야 내 마음이 편해. 복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어요. 김장했나 봐? 응, 오늘 어머니랑 같이 했어.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냄새가 진짜 좋은데. 준호는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치통이 3개나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큰애가 다 했지. 복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둘이 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 복순과 선영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다니. 정말 다행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영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민정에게만 약한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빌려주는 이유가 뭔지, 동서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걸까? 아니면 정말로 부잣집 딸이라서 특별 대우하시는 걸까? 선영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선영은 집 정리를 하다가 복순의 방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외출한 사이였어요. 환절기 옷들을 꺼내 세탁하려던 참이었죠. 옷장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영은 무심코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앨범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복순, 그리고 어린 준호와 준석의 사진들. 선영은 하나하나 넘기며 보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준석의 사진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복순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석이 급성 백혈병 진단. 2005년 3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이 백혈병에 걸렸었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석 옆에 젊은 민정이 서 있었어요. 둘 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정이 골수이식 수술 전날. 2005년 6월. 우리 준석이를 살려준 은인.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골수이식? 동서가? 선영은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준석의 사진, 민정이 병문안 오는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석과 민정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복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정이 평생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2006년 11월, 선영은 앨범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서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구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구나.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민정을 질투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큰애야. 뒤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선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앨범을 봤어요. 복수는 며느리가 앨범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 앨범을 봤구나. 어머니 저 몰랐어요. 서방님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기 전 일이니까 몰랐지. 복수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이가 25살 때였어.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우리는 온 가족이 검사를 받았어. 나도, 준석이 아빠도, 준호도. 그런데 아무도 안 맞았어. 골수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니. 매일 병원에서 울기만 했지. 어머니. 그때 민정이가 나타났어. 준석이 연애하던 여자친구였는데 자기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어. 복수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딱 맞는 거야. 민정이 골수가. 세상에. 민정이는 고민도 안 했어. 바로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했지. 부모님도 말렸는데 민정이가 고집을 부렸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 이식은 쉬운 수술이 아니야. 아프고 위험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결혼도 안 한 민정이는 준석이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내놨어. 어머니, 수술은 성공했어. 준석이는 살아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복수는 민정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민정이를 내 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니까. 선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알아. 내가 오해할 만도 했어. 동서한테 3천만 원 주실 때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동서만 특별 대우하냐고,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무시하시는 거냐고.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애야, 그게 아니야.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이한테 준 건 빚을 갚는 거야. 내 아들 목숨값이지. 아무리 돈을 줘도 모자라. 어머니. 하지만 너한테 준 돈은 달라. 그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나도 내 엄마를 살리고 싶어서 준 거지.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이한테는 빚을 갚는 거지만 너한테는 진심을 준 거야. 알겠니? 선영은 복순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내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민정이도 그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조용히 묻어두고 싶어 했어. 동서가요? 응. 민정이는 골수이식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준석이한테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고. 선영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동서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좋은 애야. 겉으로는 당당하고 말도 잘하지만 속은 따뜻한 애지. 복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애야, 내가 작은 애를 질투했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민정이는 내 적이 아니야. 그냥 다른 사연이 있는 거지. 내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정이한테 잘해줘. 그 애도 우리 가족이니까.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선영은 남편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었지, 어머니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재수 씨한테 그런 건지는 나도 몰랐어.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유를 몰랐어요? 응.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들었고 제대하고 나니까 동생이 다 나아 있더라고. 누군가한테 기증받은 건 줄 알았지. 부모님이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나 봐. 그랬구나. 재수 씨가 그런 일을 했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준호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부끄러워. 동서를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괜찮아. 당신은 결혼 전일이라 몰랐으니까. 아니야. 나는 그동안 오해하고 살았어. 어머니도 동서도 다 오해했어. 선영은 또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잘 지내면 돼. 그렇지? 응, 그래야지. 선영은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민정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동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선영은 민정을 만났습니다. 강남 카페에서였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서 앉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나 동서한테 오해하고 살았어. 그동안.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오해요? 어머니가 동서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어. 내 자격지심에 나는 무시하고 동서만 특별 대우한다고.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았어. 동서가 서방님 골수이식을 해준 거.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앨범을 우연히 봤어. 정리하다가. 아. 민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그건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 아니야. 동서가 서방님을 살렸잖아. 동서 목숨을 걸고. 선영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서 그리고 미안했어. 형님, 나는 동서를 질투했어. 미워하기도 했어. 어머니가 동서한테만 잘해준다고. 선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빚을 갚고 계셨던 거야. 목숨의 은혜를. 형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민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석 씨를 사랑했으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골수이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괜찮았어요. 준석 씨가 살았으니까. 민정은 웃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형님, 미안할 것 없어요. 오해할 만도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좁은 마음으로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진짜 친자매처럼. 그래, 그러자. 고마워, 동서. 그날 이후 선영과 민정은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영은 이제 복순이 민정에게 잘해주는 걸 보고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선영의 친정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작은 슈퍼도 다시 문을 열었죠. 선영과 복순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복순도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선영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복순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선영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좋아. 요즘 기분이 참 좋더라.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복순이 TV를 끄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어머니. 선영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신문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 복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어. 복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어머니 돈인데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끼기만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싶어?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다닐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너희 둘이랑 준석이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이요? 선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제주도로 가자. 사나흘 정도. 내가 다 낼 거야. 어머니, 그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괜찮아. 평생 모은 돈,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지.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을 쓰는 게 무서웠어. 평생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알겠어. 돈은 쓸 때 써야 의미가 있다는 거. 어머니, 선영아,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감사하지. 복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복순, 준호, 선영, 그리고 준석과 민정까지 5명이 함께 여행을 떠난 거예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순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행기를 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어머니, 언제 타보셨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칠순 때 한 번 타봤나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세상에, 그럼 10년 넘게 안 타보신 거네요? 그렇지. 복수는 웃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였어요. 복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
어머니, 저희 방은 오션뷰예요. 침대에서 바다가 다 보여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대되네. 복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5명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맛집이었어요. 어머니, 고기 많이 드세요. 선영이 고기를 구워서 복순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고맙다. 넌 참 손이 빠르구나. 당연하죠. 어머니 모시고 온 건데요. 민정도 옆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제가 잘 익은 걸로 골랐어요. 고맙다, 작은 애야. 복수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복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느라 이런 행복을 몰랐네.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팔 잡으세요. 선영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도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저희가 감사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여행 보내주셔서. 그래,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복수는 두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형, 어머니 표정 좀 봐.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형수님이 어머니 마음을 열어드린 것 같아. 민정이도 그렇고, 너희 둘 다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형도 고생 많으셨어요. 두 형제는 어깨동무를 하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머니, 힘드시면 쉬었다 가세요. 괜찮아. 나 팔팔해. 복수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중간에 쉼터에서 쉬면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선영이 아침 일찍 준비한 김밥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복순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니 작은 폭포가 나왔어요. 복수는 폭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참 아름답네. 복수는 폭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까요? 민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찍어줘. 복수는 폭포 앞에 섰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다 같이 찍어요. 5명이 함께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복수는 처음 먹어보는 요리들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랍스터예요, 어머니. 랍스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복수는 조심스럽게 랍스터를 맛봤습니다. 맛있네. 그렇죠? 제주도가 해산물이 유명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오네. 저도요.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온 게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 평생 처음이야. 복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네. 갑자기 왜요? 내가 이 집에 와줘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줘서.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어. 쓰는 게 무서워서, 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어머니 알아요. 근데 내가 가르쳐 줬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친정엄마는 내가 못 살렸어. 돈이 없어서. 그 후회가 나를 평생 괴롭혔지. 어머니, 근데 내 엄마는 살렸잖아. 내가 효도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줬어. 그게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옛날에 빚을 갚은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워졌어. 선영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는. 됐어. 우리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복수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자. 서로 아끼면서. 네, 어머니. 두 여자는 창가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족들은 성산일 출봉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니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복수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민정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수는 손자처럼 신나서 이곳저곳 다니며 구경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선영이 뒤에서 따라다니며 복순을 챙겼습니다. 정상에서 바람을 쐬며 앉아있을 때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참 행복하구나. 네 명이 복순을 쳐다봤습니다. 평생 돈만 모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 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야. 어머니,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자더라고. 복수는 네 명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다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5명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복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식도 자주 하고 새 옷도 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실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너도 옷 좀 사야겠다. 네, 저요? 그래. 내가 입을 만한 예쁜 옷 사주고 싶어. 어머니, 딸한테 옷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 복수는 웃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백화점에서 두 사람은 옷을 구경했습니다. 복수는 선영에게 예쁜 원피스를 골라주었어요. 이거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니, 너무 비싸요. 괜찮아. 내가 사줄게. 어머니, 우리 며느리 예쁘게 해줘야지. 선영은 옷을 입어보고 나왔습니다. 복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다. 딱이네. 정말요? 그럼 그거 사자. 복수는 옷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도 하나 샀어요. 나도 새 옷 하나 사야지. 어머니도 사세요. 이것 예쁜데요? 그래. 그럼 이거로 할까?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어요. 선영아. 네, 어머니. 나 참 행복해. 복수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평생 돈만 아끼며 살았는데 이렇게 쓰면서 사니까 삶이 다르더라고.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세요. 그럴게. 이제는 돈 쓰는 게 안 무서워.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모르면 짠 거고 알면 달더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몰랐어. 돈을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면
더 기분 좋은 줄. 복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선영의 친정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어요.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복수는 환하게 웃으며 선영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럼요. 사돈 어른은 다리 다 나으셨어요? 네, 덕분에 이렇게 걸어 다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 많이 도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다 가족인데요. 복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수술비까지 도와주시고. 평생 그 은혜 못 잊습니다. 선영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니에요. 사돈댁이 아니었으면 저는.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면서 지내요. 네, 그러고 싶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세 여자는 부엌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순, 선영, 그리고 선영 어머니.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돈댁은 김치를 정말 잘 담그시네요. 선영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도 김치 담그실 줄 아세요? 저는 서툴러요. 우리 선영이가 다 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죠. 복수는 선영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두 분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는 게 재밌잖아. 세 여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저녁 식사 후 복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선영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옛날이요? 응.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친정엄마가 아프셨을 때.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손도 못 써보고 엄마를 보냈어. 그 후회가 나를 평생 괴롭혔지. 어머니.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복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내 엄마를 도와주면서 그 빚을 갚은 것 같아. 어머니, 이제 마음이 편해. 옛날의 후회를 씻어낸 것 같아서.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젠 나도 좀 따뜻하게 살고 싶어. 돈을 아끼느라 인생을 절약하지 말고.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아끼면서 살고 싶어. 네, 어머니. 그렇게 사세요.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두 여자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자리 잡았어요. 복수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을 아끼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